기억에 남는 매물이 있다면 1억 3천까지 마피를 기록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유가 처음에는 금액이 그렇게 싸진 않았어요. 점차 이제 안 팔리다 보니까 계속 내리고 하다 보니까 네. 심지어 1억 3천을 보고 저는 상당히 놀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선호하는 아파트가 아니었기도 하지만 주상복합의 특성상 뒤쪽에는 조망이나 채광이 좀 막히는 구간이었거든요. 층은 좋았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그만큼 다운돼 버렸다라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되게 상당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그 전문가 모셔가지고 대구의 주요 지역에 대한 그 투자 혹은 아파트 이런 시세, 투자 전망 이런 부분들 함께 말씀 나눠보는 자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귀한 분 모셨어요. IMTV 부동산 소장님이신데요.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전역에 아파트를 임장하며 가치를 배우고 그 가치를 전함으로 여러분의 후회 없는 내 집 마련을 돕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과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임장러 IMTV 김애경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변 있는 변호사님 채널에 이렇게 출연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변호사님 채널에서 대구 태평로의 현재와 미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제가 오히려 영광이죠. 우리 그 IMTV 소장님 저의 채널로 이제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소개해드리면 요 이제 상단에 올라갈 겁니다. 지금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대구에서 아주 유명한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현재 IMTV, IM이 이제 아파트 임장러의 줄임자인데요. 곧 5천 명이 될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장님 그 시그니처 인사로 저도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그 말씀 나눌 지역은 태평로이거든요. 이제 태평로에 관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조망을 해보고 이제 다음번에는 태평로의 이제 아파트 이야기 좀 꾸려나가 보도록 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 태평로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우선 태평로 그러면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태평로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그 구역적인 바운더를 얘기하는지 행정구역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런 지역적인 범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태평로는 특정 동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 명칭이라기보다는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광범위한 지역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대구역을 기점으로 동쪽으로는 동인동 일부, 그리고 서쪽으로는 고성동 일부,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제 북성로까지 아우르는 대구 도심의 핵심 주거, 상업, 복합 지역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공구 상가 밀집 지역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는 대규모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차 신흥 주거타운으로 천지개벽한 곳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중구 달성동에서 동인동 삼각까지 이어지는 3.2km 구간으로 경부선 철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예, 뭐 말씀을 조금 더 부연해 드리면 이제 동쪽에서 시작점은 대충 동인내거리 정도 될 겁니다.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해서 쭉 서쪽으로 쭉 이제 이동하다 보면 대구역이 있을 것이고요. 쭉 더 이동하다 보면 이제 그 달성공원 내거리 요 정도까지 이제 아우르는 그 지역을 이제 그 경부선 따라 이제 형성된 그 지역이죠. 그래서 그 경부선 기준으로 태평로가 이제 펼쳐져 있고 그 위쪽과 아래쪽에 최근에 이제 대규모로 들어선 주거 복합 단지 구역을 일컫는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천지가 개벽한 곳이에요. 네. 자, 그러면 태평로의 어떤 지리적인 특성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태평로의 가장 큰 지리적 특징은 대구광역시의 중심, 압도적인 도심 핵심 입지에 있다는 것인데요. 교통, 문화, 생활 인프라를 모두 갖춘 태평로인데요. 그 중심에는 교통의 허브 대구역이 있습니다. KTX, SRT, 대구도시철도 1호선, 최근 개통한 광역철도 대경선까지 위치적으로 대구 중심에 있어 시내뿐 아니라 광역으로의 이동에도 최적화된 위치입니다. 또한
달성 내거리 쪽에는 도시철도 3호선 달성공원역까지 있습니다. 수창 청춘맨션,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콘서트하우스, 롯데백화점 대구점, 동성로 등 대구의 핵심 상업 및 문화시설이 도보 또는 단거리 내에 위치하여 편리한 주거 생활이 가능합니다. 대구역 및 동성로 일대의 업무시설과 인접하여 직주 근접을 선호하는 수요층에게 매우 매력적인 지역입니다. 위치상 중구이기 때문에 대구 어느 지역으로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단 기본적으로 태평로 지역은 전통의 핵심 대구의 도심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다들 시내라 그러죠. 시내라 그랬던 게 아주 전통적으로는 이제 교동을 중심으로 하는 그쪽이 전통적인 중심지였고, 한 20년 전쯤으로 했을 땐 동성로 쪽이 이제 중심지였는데, 결국에는 그 전통의 중심지가 이제 대구역 부근으로 이제 형성되었던 태평로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핵심 입지가 여기에 지리적인 가장 특성이라 하겠고, 그렇다 보니 이제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던 그 철도 라인,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겠고,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는 이유가 대구역 그리고 대경선까지 이제 가세가 되면서 철도 교통의 어떤 중심지라는 부분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연장을 해보면 이 입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해보면, 이게 철도 교통이 이제 광역 교통이다 보니까 이제 대구시 인근 도시, 특히 이제 구미, 경산 이쪽에서 이제 통근하실 수 있는 여건이 태평로 주변으로는 아주 잘 마련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죠? 네. 실질적으로 그런 지역에서 이동이 많았어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태평로 부분 지금 현재 추세는 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태평로 일대는 과거 노후화된 공구 상업 지역에서 대구의 대표적인 신축 주거타운으로의 성공적인 변모라는 뚜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태평로에만 1만여 세대가 넘는 신축 아파트 공급이 집중되었는데요. 2023년 대구역 오페라 W를 필두로 달성파크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힐스테이트 동인 등 25년까지 총 17개 단지의 대규모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들이 연이어 입주를 완료했고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대구 도심 스카이라인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쾌적하고 편리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죠. 이는 23년에는 중구의 인구 순유입률이 10.6%로 전국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대량 공급에 따른 매매가와 전세가에 조정 압력이 있었으나 점차 물량이 소화되면서 안정되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들이다 보니 동, 층, 방향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컸었고요. 선호하지 않은 호실은 매매가 되질 않아서 마피 1억 이상까지도 내려놓는 광고를 간혹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이 지나고 핵심 입지의 강점을 바탕으로 매매가 또한 저점 대비 회복세를 보이며 실수요 및 투자 수요에 관심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매물이 있다면 1억 3천까지 마피를 기록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이유가 처음에는 금액이 그렇게 싸진 않았어요. 점차 이제 안 팔리다 보니까 계속 내리고 하다 보니까 네. 심지어 1억 3천을 보고 저는 상당히 놀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선호하는 아파트가 아니었기도 하지만 주상복합의 특성상 뒤쪽에는 조망이나 채광이 좀 막히는 구간이었거든요. 층은 좋았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그만큼 다운돼 버렸다라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되게 상당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신축 주거단지 입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고 있고요. 현재는 덕분에 도심의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태평로가 단순히 주거 기능을 넘어서 대구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지역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네.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태평로 지역에 사실 저희 어머니가 중구 보건소에 근무하고 계셨거든요. 그러셨구나. 지금은 이제 뭐 천지 개방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어머님 근무하시는 데를 이제 찾아가려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활락가와 그리고 이제 그 대구 시내에서도 아주 유명했던 나이트 클럽이 바로 옆에 있고 그 철길 주변으로 해서 뭐 KTNG 그 건물도 있고 해서 공구상가 이렇다 보니까 워낙 음습한 곳이었습니다. 가기가 너무 어려웠던 곳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한국지리 이런 뭐 중심지 이론 이런 거 배워보면 구 도심의 바로 옆에 있었던 슬럼이라는 구역이 딱 그 태평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게 이제 땅값이 점점 이제 부도심 외곽이 더 비싸지니까 오히려 도심 쪽이 특히나 슬럼 지역이 그 기존의 그 핵심적인 그 상권의 그 중심지는 여전히 유지되는데 땅값이 상대적으로 싸더라. 그런 취지에서 지금 대규모 만여 세대가 넘는 그리고 17개 정도의 단지가 들어서는 그 동네 가면 저는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천지 개벽을 하면서 이제 스카이라인이 완전 확 높아진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옛날 생각이 나면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바뀌었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다들 아시다시피 2020년대 후반 이제 코로나를 맞으면서 이 대구역 쪽이 이제 그때 신규 분양을 하고 했을 때 굉장히 좀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피가 말씀하셨다시피 1억 3천? 예, 네. 그 정도까지 했다고 하니 대단히 좀 충격적이긴 했는데요. 다행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정권에 접어들고 좀 회복세에 있다라고 한다고 하니 이제 태평로 부분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얘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태평로의 지금 과거와 현재 지금 살펴보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과거의 그 어떤 음습했던 지역의 어떤 모습을 이제 벗어나 1만여 세대가 넘는 대규모 신축 단지가 들어선 아주 상전벽해한 주거 지역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중구가 전국 1등의 그 인구 순유입률을 자랑하거든요. 여기 태평로 때문이죠. 자, 그런 과거와 현재가 있었다면 이제 앞으로 태평로가 가질 어떤 개발 호재, 앞으로의 어떤 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한번 예측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태평로는 천지 개벽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개발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힘이 있는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래 가치를 높일 잠재적 호재들도 남아 있거든요. 첫 번째가 대경선 원대역 신설 사업이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됨에 따라 철도로 인해 단절되었던 중구와 북구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도시철도 3호선 달성공원역과의 환승이 가능해짐에 따라 구미, 칠곡, 경산 등 지역 간 인구 유입으로 태평로 일대 상권 활성화가 기대가 됩니다. 현재는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상가가 200여실이 넘는 규모라서 아직 다 채워지지는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권이 활성화된다면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태평로 주변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노후 지역들이 점진적으로 재개발 또는 소규모 정비 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추진하는 곳도 있거든요. 이는 태평로 일대 전체의 주거 가치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호재들은 태평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대구의 주거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호재를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경선, 그 신규 이제 역사 원대역 신설 사업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추가 재건축 또는 그 소규모 정비 사업, 이게 이제 들어서면서 더욱더 시너지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부분 꼽아 주셨는데, 먼저 이제 대경선 얘기를 해보면 지금 대경선 원대역 신설 사업이 이제 자리도 이제 정해졌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고성공원 앞쪽으로 해서 뭐 생긴다고. 네네. 그렇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태평로 남북이 단절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경부선 철도 때문에 왔다 갔다 이 소통의 유입이 굉장히 좀 불편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쪽 경부선을 두고는 그 지하차도가 대단히 많이 들어와 있죠. 그게 다 하나의 단절의 이유가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 구심점으로 자리 잡는 그 원대역 역사가 딱 생김으로써 남쪽과 북쪽, 특히나 지금 태평로 지역에서 꽤나 이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이 달성공원 내거리 쪽이라고 보이거든요. 그쪽에 그 역사가 생김으로써 남과 북,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쪽과 달성 프로지오 쪽의 인구가 이제 위쪽으로, 그리고 그 위쪽에 고성동 사형제라고 얘기하는 그 아파트 쪽도 이제 남쪽과의 소통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가 재개발 부분은 뭐 제가 좀 알아봤더니 태평라이프도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그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평 2가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사업 시행 인가도 받았다고 하고, 태평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큰 규모의 재개발 사업이 자갈마당, 그리고 이제 달성지구, 그리고 고성동 이쪽에서 막 도합 한 5천 가구 정도의 어떤 개발 계획이 있다, 뭐 이런 걸 또 제가 한번 조사를 해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이제 시너지가 일어난다 그러면 앞으로 더욱더 이제 이 지역은 발전할 가능성이 높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 오늘 태평로 1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태평로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미래의 어떤 개발 호재, 이런 부분, 투자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소겠죠, 그죠? 예, 이런 부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태평로의 대장 아파트 시리즈, 아파트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